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전홍기의 기자가 쓴 프레시안은 강용석에 대해 보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의 눈 코너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한다. 기업의 인수 합병을 쉽게 해서 거대 재벌들의 당면 과제인 경영권 승계를 도울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새누리당에 복당해서 서울 용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등 당내 일각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가 기댈 사람들은 친박들이다. 그런 강용석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동사법은 어디다 두고 경제활성화법만 통과를 촉구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덕분에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용석 변호사의 출마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으로서 잘 나가던 그가 미끄러지게 된 계기가 된 성희롱 사건을 새삼 다시 이유로 내세우는 건 아니다. 그는 성희롱 발언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과도한 박원순 아들 병역 면제 의혹 제기로 2012년 의원직을 잃었다. 네, 의원직을 잃은 게 아니라 정확히는 사퇴했죠, 스스로. 그 이후 이명박 정부가 만든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괴물을 통해 방송인으로 거듭났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최근 유명 블로거와 불륜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JTBC 썰전 등 잘나가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솔직히 방송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낙마한 정치인을 기용하는 게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에게는 성희롱 따위는 별것이 아닌 일임을 강용석 변호사는 실제로 보여주었다. 돈, 권력, 지위를 가진 이에게 우리 사회는 그렇게 허술하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데 정치인으로 재기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강용석 변호사가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개인의 명예 회복과 권력욕이 아닌 어떤 공공적 이익을 대리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앞으로 프레시안은 강용석 변호사가 공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한 그의 행태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공기이자 공론의 장이어야 할 언론이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들도 검색어에 연연하지 말고 언론 본연의 기능에 입각해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박근혜 대통령의 거리 서명 동참 이후 서명운동 열기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뜨겁다. 대한상의가 주장하고 있는 바지요. 경향신문 기자가 대한상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온라인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해보았습니다. 기자의 이름과 소속, 주소를 넣고 파란색 서명하기 표시를 누르니까 바로 서명이 됐습니다 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불과 1분도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서명을 여러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넣은 정보를 그대로 넣으니까 이미 서명됐습니다 라는 알림이 떴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속을 제외하고 이름과 주소만 똑같이 넣어봤는데 그래도 서명이 됐다고 합니다.
같은 정보를 그대로 넣어서 20여 차례 반복 시도를 했는데 모두 서명이 승인됐다고 합니다. 20번 서명하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일한 기기나 동일한 IP, 동일한 입력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서명할 때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같은 정보로 반복해서 서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주소만 바꾸면 서명이 가능했습니다. 동일 기기를 이용한 서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한 사람이 자기 이름 뒤에 숫자나 특수기호를 붙이면 무한정 서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이름에 숫자와 이모티콘을 넣어도 서명이 가능했고,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숫자만 불가능하고 이모티콘으로는 서명이 됐다는 겁니다. 5일 만에 16만 명 서명? 이 기록에 불신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경향신문 기사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178쪽 분량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했지요. 통상해고, 즉 일반 해고의 유형으로 업무 능력 결여, 근무 성적 부진, 이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저성과자 해고를 양지로 끌어올린 겁니다. 다만 저성과자 해고 때에는 단체 협약, 취업 규칙에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하며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배치 전환 이런 것을 해야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단서로 달고 있는데, 하지만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중에 절반가량이 교육기간을 불과 일주일 이내로 잡고 있고 1년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례가 70에서 80%에 이르는 현실. 이 현실에서 지침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똑똑할 것도 없습니다. 법이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얼마든지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게 권력자의 생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법은요, 강자를 향해서 이거만 해야 한다 라고 해야지 약자를 향해서 이거는 막아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즉 원샷법과 북한 인권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당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양당의 진영 논리에 입각한 대립으로 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이 선별적 협력 방침을 밝히면서 극한 대결의 형국을 무너뜨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에서의 고립을 우려해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향후 근본 대책에 합의하고 우선 최소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대란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제3의 길을 택한 안철수 의원. 그런데 그 제3의 길 끝에 새누리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온당한가요? 안철수 신당은 더 이상 지는 정치 안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투항하는 정치였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이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일파만파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진 변호사는 한상진을 꺾고 안철수계를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소통공감위원장 받고 한길로 정리 쫙 해주고 비례를 받고 젊은이들 쫙쫙 영입하고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김관영 의원이 답 나왔네, 그 길로 쭉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문자 내용상으로는 두 사람이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측근들을 견제한 뒤 비례대표를 약속받고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한길 의원과 가까운 김관영 의원이 노무현 청와대 출신인 이진 고문을 영입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려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이진 변호사 영입을 놓고 안철수 의원 측과 김한길 의원 측의 의견이 충돌해서 이런 문자가 오간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새누리당스러운 노선, 또 창당 이전부터 기득권 갈등 양상으로 인해서일까요?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1월 셋째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호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2%, 국민의당 지지율은 26%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았지만 국민의당 지지율은 4%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1월 첫 번째 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19%, 안철수 신당 41%였던 점을 감안하면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전국 지지율, 지난주 두 당이 나란히 19%를 기록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9%, 국민의당 13%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전화로 이루어졌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증권업계의 돈키호테,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한화투자증권 주진영 사장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돌아오는 월요일 주진영 사장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인데요. 주진영 사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권가에서 뜨거운 인물이었습니다. 고수익 단타 투자로 증권사의 수익을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한 매매 거래를 제한하고 이와 연계된 개인 성과급 제도를 없앴습니다.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사내 편집국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주진영 사장은 김종인 위원장을 돕고 싶었다. 많은 경제학자가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원론적인 얘기 혹은 비분강계 수준에 머물 뿐 대안은 허술했다라면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영입 1호가 되는 셈인데요. 주진형 사장의 부친은 고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입니다. 경실련 고문을 지낸 진보적 경제사학자로 알려져 있지요. 주진영 사장 영입은 문재인 대표 때부터 추진됐던 일이었죠. 네, 이제 뉴스의 재구성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오늘 주제는 얼마 전 새누리당에 입당한 조경태 의원과 새누리당 복당 후 총선 출마를 도모하는 강용석 전 의원 사이에 벌어진 2011년 11월 대충돌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야, 조경태, 넌 안 젊어? 이 발언이 나왔던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주름 잡는 인물들도 조 의원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조경태와 강용석의 썰전, 아니 설전은 거의 레전드급. 과거 JTBC가 방송한 것이 SNS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작가님 이걸 보세요. 속기록을 보세요. 속기록을 말합니까? 속기록 보면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는데 몰랐다? 강의는 한글도 못 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을 해? 똑바로 해 당신. 재선 의원이 그런 식으로 나와도 되겠어? 정말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왜 말까지?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3, 2, 1. 야! 들어가라. 집에 가라. 너 가. 왜?
참 이런 국회의원이 트위터에 조금 욕먹으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창피한 줄 알아라.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3, 2, 1. 하세요. 당신이 위원장이야? 조경태, 젊은 친구가 야, 저 진짜 싸가지 없네. 너는 안 젊어? 예, 참고로 두 분 한 살 차이고요. 이 사건은 2011년 10월과 11월에 걸쳐 벌어진 일. 여기에는 안철수라는 아직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학자이며 사업가가 등장하는데 무소속 강용석 의원. 당시 한나라당이 불편해한 안철수를 물고 늘어지는데 이 안철수 연구소의 V3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5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국산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공기업들이나 정부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또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해줘가지고 순전히 애국심에 의존한 마케팅에 기반해서 이 회사가 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출의 내수 비중이 95%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에서 땅 짓고 헤엄치기 마케팅을 해가지고 성장해온 회사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 직원들에게 다 무상으로 주식을 주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때 직원들에게 이제 같이 키워온 회사니까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엄명을 내렸죠. 절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언론에 나가면 안 된다. 이건 우리끼리의 문제고 그게 바깥으로 나가면 오히려 오해도 살 수 있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2주 정도가 지나니까 그 1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새 나가더라고요. 무상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직원들에게? 저 혼자서 그런 조그만 성공을 이룬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무수한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사표 내니까 울죠. 이 화면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2005년도에 안철수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자기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나눠주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주식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2000년 10월 13일에 당시 직원들 125명에게 평균 650주씩 총 8만 주를 나눠줬습니다. 이 8만 주도 주식으로 준 게 아니라 전환 사채로 준 건데요. 이 주식 수는 당시 발행 주식 총수 560만 주쯤 되는데 총수의 1.5%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벤처기업 사장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직원들한테 1.5% 나눠주고는 저렇게 생색내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게 그렇게 무릎팍도사 나와서 이렇게까지 생색낼 일입니까? 저도 이번에 이걸 확인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안철수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배당금으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매년 11억에서 14억씩 받아갑니다. 그래서 총 받은 금액이 7년 동안 104억입니다. 세금 제하더라도요. 한 달에 1억씩 따박따박 나온 거죠. 그런데 2005년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씨는 안철수 연구소에 상근하지 않습니다. 유학을 갔다 오고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서울대 교수를 하느라고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서 배당금으로만 한 달에 1억씩 따박따박 챙깁니다. 이런 불로소득이 이게 과연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할 만한 일인가. 그러면서도 청춘 콘서트라는 곳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인물은 강용석 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몸담고 있는 김영환 의원. 당시 상임위원장으로서 강용석 의원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는데 안철수 교수를 우리 상임위에 참고인을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질의하시니까 강용석 의원, 우리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질문은 이 한미 FTA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안철수 교수를 안철수 의원이라고 헷갈리기까지 함. 그리고 며칠 뒤 문제의 막말 사건이 벌어지는데 개요는 2012년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 안에는 강용석 의원이 애를 써서 안철수 연구소에 지원되는 14억을 깎은 내용도 포함. 그래서 예산안을 다시 논의하는 회의가 열림. 그래서 실무적인 의견으로는 정당한 의견 없이 삭감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지금 조경태 의원 변명해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모르고 넘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다 나옵니다. 강용석 의원. 예. 아무리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동의를 구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의사 진행 발언 하세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김영환 의원과 같은 당인 조경태 의원. 하세요. 의사 진행 발언 하세요. 당신이 위원장이야?
조경태. 한 살 위인 조경태 의원. 젊은 사람이 반말한다며 구시령. 조경태. 너는 안 젊어? 제가 입이 거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군 안 거칠 줄 알아? 뭐 하자는 얘기야 지금? 결국 강용석의 사심이 들어간 안철수 연구소 예산 삭감. 다시 논의하게 되자 강용석 발끈.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번안한 사례가 63년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경위에서 20조 원짜리 예산을 어제 이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하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예결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지금 이렇게 지경위를 다시 열어가지고 그것도 번안을 하겠다고 다시 열어서 14억 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것이 위원장님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처사였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어제 위원장님은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남용이고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예산소위원장은 자신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소속의 초선의 가장 젊은 제가 정치 탄압을 했고 권한 남용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그 정치 탄압하고 권한 남용하는 동안에 위원장님하고 예산소위 위원장님은 뭐 하셨나요? 교사범입니까? 배후 세력이에요? 방조범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는 꼬리 자르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예산 의결을 할 때 그것이 안철수 예산을 14억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라는 보고도 또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전체 14억을 삭감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상임위를 통해서 강용석 의원께서 그 돈이 안철수 연구소로 가는 14억을 삭감한 것이다 라고 그 감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것이 그런 문제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10월 31일도 얘기하고 11월 1일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깎은 겁니다. 갑자기 모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자기들 집어넣을 건 다 집어넣고 나서 문제가 또 그거 살려요? 강용석 의원 그 말을 그렇게 막 하시는 게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사태질 하지 마시고요. 제가 나누겠습니까? 지경이가 다 같이 아까 의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저 혼자만 미친놈 만들고. 어디 미친놈 만들고. 아니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국회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그래, 내일 특정인을 했다고. 무슨 특정인을 해요? 특정 사업을 한 거지. 그럼 국회가 그 20양 사업 중에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는 거지. 그걸 못 따져요? 여기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운동도 아니고. 무슨 서울시장이에요? 안철수가 서울시장 나왔습니까? 아니 자기들 사람 다 집어넣고 지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예산 한번 뒤집은 거 아니에요? 세 분 예산 다 집어넣어놓고 그거 내일 제가 다 따져볼게요. 세 분 예산 뭐 집어넣는지 예산조에서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뉴스 좀 나니까 쫄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회의원이 트위터에 조금 욕먹으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생기란 거 알아요. 강용석의 화를 부추긴 조경태의 한마디.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야! 들어가! 집에 가! 너 가!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공천 룰을 두고 또다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도 전략 공천도 없다던 김무성 대표가 한 달 전에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하갑이 지역구인 문대성 의원을 인천 남동갑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스위스 다보스에 나가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현지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게 바로 친박계 집단 행동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이번 총선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 야권은 외부 인사 영입 등 변화에 몸부림을 하고 있어서 여권도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누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간절하게 다가가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재 영입은 쇼라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김무성 대표에게 궤도 수정의 필요성을 애둘러 전한 것인데요. 최경환 전 부총리의 발언이 전해지니까 당 지도부의 총선 전략 부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친박계의 불만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친박계의 한 중진 의원은 꺼진 불도 다시 살려오면서 왜 외부에서 인재 영입은 하지 않으려는 것이냐, 경선만 한다 뿐이지 사실상 당대표가 자신의 의중을 실어서 전략 공천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친박계 핵심 의원은 야권이 갈라졌으니 우리는 분열만 안 하면 이긴다는 게 지도부의 전략 아닌 전략이라며 김무성 대표가 총선 결과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집에 갇혀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박계가 총선을 앞두고 실제로 집단 행동에 나설지 다음 주 중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이야기가 앞서 나왔는데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 원을 경기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게 전달하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서 예산이 오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던 성남시가 거부 입장을 바꿔서 경기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내 31개 전체 시군의 어린이집은 일단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국에는 입장을 바꿨다. 남경필 지사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하지만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은 이게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이재명 시장 글입니다. 누리과정 파행 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하고 국비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이 집행을 해야 할 주체가 경기도가 아니라 국가라는 점, 또 준예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범법 행위다. 성남시는 일단 집행한 후 압박으로 범법 행위에 부득이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스스로 질 것이고, 경기도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고민은 며칠 전부터 이어졌지요. 청년 배당을 했는데 성남사랑 상품권이 깡으로 거래되더라. 이 논란이 있기 전부터 이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이른바 깡 논란으로 재정 낭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누리과정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입장 변경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멋대로 장문한 거지요. 조선일보가 아니라 아전인수해서 아전일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환경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은 휴대전화입니다. 불시에 걸려오는 회사나 상사의 전화에 깜짝깜짝 놀라는 직장인이 적지 않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은 업무시간 외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88%는 연락받은 즉시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60%는 다시 복귀했다고 답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서 온전히 쉴 수 없으니 정신건강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업무시간과 자유시간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다 보니 일에 대한 집중력은 또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직장인 상당수가 업무시간에 개인 블로그를 하고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등 이른바 딴짓을 하는 것도 결국 장시간 근로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불성실, 무능 혹은 무책임, 이것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오래 지속할 수 없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반작용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프랑스 경영자 총연합회와 노동계는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출근 때까지 업무와 연관된 전화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여가 보장은 물론이고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게 근무 시간 내에 업무 효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합의였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 기사를 소개하는 저는 부끄럽습니다.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는 웬만하면 전화나 문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아, 저 결혼 때문에 이제 집도 사야 되는지, 전세도 없고. 걱정이겠다. 나도 투자가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요, 인터넷의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찌라시야. 찌라시? 그럼 어디서 정보를 구해요? 그러게 나도 걱정이야.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을 위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새해 이벤트에서 만나보십시오. 경제 전망 보고서,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 성장형 우량주 선별법 보고서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문의 전화 070-7584-2050. 이벤트 기간 1월 26일까지.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겨레에 실린 이순원 소설가의 칼럼 왼손잡이의 서름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차별하는 사람도 차별받는 사람도 그걸 차별처럼 느끼지 않는 가운데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온통 차별인 경우가 있다. 지금 가까운 예로 지금 당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의 자판을 내려다보라. 앞으로 지우기, 그러니까 백스페이스, 뒤로 지우기, 델리트, 그리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컴퓨터의 주요 기능키는 거의 오른쪽에 몰려있다. 오른손이 사용하기 편하게 돼 있는 것이다. 얼핏 좌우 대칭처럼 보이는 컴퓨터 마우스 역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라고 말하지 말라. 일상 전체가 그렇다. 집안에서 방문을 열든 현관문을 열든 오른손으로 잡은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비틀어 연다. 수도 역시 오른쪽으로 틀어야 한다. 왼손잡이들은 그걸 왼손으로 잡고 반대쪽인 오른쪽으로 돌린다. 얼핏 보면 좌우가 똑같아 보이는 가위도 왼손잡이는 불편하고 오른손잡이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졌다. 대개 오른손잡이들은 가위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조차 모르고 산다. 전적으로 오른손용으로 만들어진 가위를 왼손잡이가 사용하려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작은 구멍에 왼손의 네 손가락을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한다. 왼손잡이가 유리한 건 딱 한 가지, 야구에서뿐이다. 공을 친 다음 왼손 타자가 오른손 타자보다 한 걸음 반 빠르게 1루까지 간다. 또 공을 던질 때 왼손 투수의 시선이 늘 1루 쪽으로 열려 있어서 견제하기가 유리하다. 그래서 다른 운동보다 야구에 유독 왼손잡이 선수가 많다. 그런데 스케이트로 넘어가면 상황은 확 달라진다. 그냥 한마디로 왼손잡이 스케이터는 없다. 왼손잡이는 링크를 오른손잡이 반대편으로 돌려야 한다.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만약 김연아가 왼손잡이로 태어났다면 어린 시절 링크 회전 방향에 대한 스트레스로 스케이트를 진작에 포기했을지 모른다. 일상생활에 컴퓨터만큼이나 중요하게 사용하는 자동차 역시 사실은 오른손잡이 전용 물건이다. 그걸 왼손잡이들이 오른손잡이 전용 가위를 억지로 쓰듯 맞춰 쓰는 것이다. 세계적인 카 레이서들 가운데서 왼손잡이가 없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거리에서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네, 왼손잡이의 고충, 왼손잡이만 알면 안 되겠죠. 차별을 극복하려는 진정성 그리고 노력이 곧 진보 아니겠습니까?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